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됐거나 김정숙이 됐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용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한 성깔 하죠.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일단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성격도 제가 봤을 때는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글 쓰는 스타일 그리고 또 국민들을 선동하는 스타일 요거는 또 문재인을 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만 쏙쏙 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문다희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문다희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가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도대체 그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모든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타이스타젯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진짜 문다혜랑 위장 이혼을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서모 씨일 텐데 어떻게 된 그 서모 씨가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억울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간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 가지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꿀먹은 벙어리 상태로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문다희 씨가 세 번째 입장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입장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감성팔이식 그 입장문이었죠. 개구리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무슨 뭐 자기를 개구리에 뭐 빙의를 시켜가지고 뭐 돌멩이를 누가 던졌는데 돌멩이를 맞았다 뭐 이딴 소리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올렸던 입장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감정적인 입장문이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대해 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방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 겸손은 힘들다 뭐 이러면서 김어준을 또 소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나쁜 것들을 갖다 다 짬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이번에 입장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형적인 문재인식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이가 코치해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문재인이 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문재인식 화법이라는 게 뭐예요?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한 얘기를 갖다가 주구장창하는 거 그게 문재인식 화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성 발휘하는 거. 이번에 올라왔던 입장문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뭐 비판할 수가 있죠.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억울한지, 왜 검찰의 비판이 그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은 A는 B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야. A는 B가 아니라 A는 C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뭐 이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는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나중에 이제 그 또 정경심 교수처럼 뭐 이거 잘 모아가지고 깜방에 갔었을 때 잘 모아가지고 뭐 책으로 내시든지 뭐 그렇게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를 위해 가지고 글을 쓰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해명을 하는지를 기대를 갖고 읽어보니까요. 열리고 닫히길 반복한 서랍들이 서걱거리며 소리를 내는 듯했고 눈으로 샅샅이 훑고 간 그러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고 남겨진 것 그전까지는 예정했던 내 것들을 마구 다 버리고만 싶었다. 채광을 위해 환하게 뒀던 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달았다. 그러고는 그 방에서 할 일 없이 일어나 다시 잠자기를 반복할 뿐이다. 이게 뭐 공정 씨가 써줬나요? 무슨 뭐 갑자기 뭐 대도 안 되는 뭐 이런 문학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재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제 그 문준영 같은 경우도 예술병 그 환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문다혜 같은 경우도 피는 못 속이는 것인지 그런 예술병 환자 그런 DNA가 있나 봐요. 놀랍게도 김정숙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성악과 출신 아닙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예술인이긴 예술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뭐 다 같은 얘기예요.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이제 그 장기 말할 때 그 말인 겁니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이것은 자명하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고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 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 이런 진짜 대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 쓸 시간이 있으면은
아니다. 뭐 조금만 지나면은 시간 많아질 테니까요. 뭐 이런 것들 대비해 넣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은 얼마나 이제 또 하루하루 보내는 게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지루한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될 텐데 한 몇십 년 동안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뭐 이런 것들 취미 생활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문다혜 씨한테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 사위였다라고 하는 서모 씨, 문다혜 씨와 이혼을 했다라고 하는 서모 씨, 이 서모 씨에 대해 가지고도 검찰이 지금 추가적인 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그거였죠. 아무래도 이혼했던 그 시기, 그리고 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던 시기, 이게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이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데 이미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이혼했으면은 민간인인 서모 씨가 어떻게 대통령 관저에 가 가지고 거주할 수가 있냐? 문재인이가 그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 것인데 어떤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무리 제 아무리 문재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미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혼한 그 남편을 갖다가 그 자기 사위를 갖다가 청와대 관저에다가 불러가지고 문다랑 같이 지내게 한다라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수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서류 사고로만 일단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을 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는 합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모 씨 같은 경우도 두려워서 그런지 입장을 못 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경찰 조사에 협조를 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여러 케이스로 봤었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서모 씨 이혼했다라고 하는 서모 씨에 대해서 어떤 게 수사가 되고 있냐? 아시는 것처럼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임 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게임 회사 이름이 또 기가 막히게 토리 게임즈예요. 미쳤죠. 왜냐면은 문재인 별명이 뭡니까? 개벌인 아닙니까? 양산의 개벌인. 그러니까 그 톨이라고 했던 그 키웠던 그 개를 버렸는지 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어쨌거나 그 키웠던 개 중에 한 마리가 그 톨이 아니었습니까? 그 톨이 버렸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토리 게임즈를 하필이면 또 다니다 보니까 원래 이 그 게임사 이름만 딱 듣고서도 그때부터 의심이 나왔던 게 야 이거 봐봐라 타이스타즈에 들어갔던 거 그것도 사실상 문재인의 입김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토리 게임즈에 들어갔던 거 이것도 다른 뭐 게임사가 뭐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가 키우는 개 이름이 그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애당초 토리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었고 그 강아지에 맞춰가지고 토리 게임즈를 지은 거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의심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게임사 같은 경우는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제 이 토리 게임즈에 입사하게 됐던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의 행정관이었던 A씨, 이 A씨가 다리를 놔준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리를 놔주게 됐던 배경도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이가 부탁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2016년도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가지고 지금의 수사랑 연결을 시킬 수는 없겠죠. 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까지도 했냐? 청와대 행정관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수사를 이 부분을 하는 것이냐?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애당초 문재인이가 재임하고 있던 기간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딸인 문다혜가 됐거나 사위인 서모 씨가 됐거나 두 사람 다 어떻다?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거를 지금 검찰이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2016년도에 게임회사에 들어가게 됐던 거 그것도 서모 씨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가지고 게임회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청탁 때문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되게 된다면 서모 씨가 됐거나 문다혜가 됐거나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보는 것처럼 뭐가 딱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다혜 씨 사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 참고인 10명이나 수사가 됐고요.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15곳이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저널이 이번에 검찰이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기소만 지금 남겨둬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뭐 증거 불충분이 됐거나 이런 걸로 입증을 못하게 된다면은 역풍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사저널이 쓰고 있던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에 2021년도 그때 같은 경우는 시사저널이 어떤 단독 기사를 냈냐? 문 대통령 사위 유령 회사 취업했나 1억 벌고 70억 팔아치웠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를 냈던 게 시사저널이거든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막 180도 입장이 바뀔 수 있나 막 희한합니다. 그쵸? 그럼 그때 나왔던 얘기는 무엇이냐? 이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다녔던 타이스타젯 이거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고 유령 회사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타이스타젯에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감사 보고서를 이제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총 자산이 70억이었는데 유동 자산이 그중에 1억이었고 비유동 자산이 69억 원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뒤집히게 됩니다. 유동 자산이 65억이 되고요. 비유동 자산이 6,400만 원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동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단기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재화를 가리키는 게 이제 유동 자산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유동 자산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막 수십 배 뭐 이렇게 가까이 뭐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 뭐 매출이 증가됐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늘어난 것이냐? 택도 없죠. 타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벌어들였던 게 한 1억인가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도 8,300만 원밖에 이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이 막 증대가 돼가지고 유동자산이 늘어났던 것은 아니고 비유동자산을 팔아가지고 원래 갖고 있던 비유동자산 69억을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가정으로 비유를 한다면 뭐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 거냐? 내가 벌어들이는 게 연봉이 8,300만 원이야. 근데 집에 있는 것들 뭐 부동산이 됐거나 무슨 뭐 그림이 됐거나 뭐 골동품이 됐거나 막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 연봉은 8,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등등을 다 팔아 제껴 가지고 64억 가까이 되는 현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현금을 만들어낼까? 수익도 별로 안 나오는 그 회사가 이 현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어디에 쓰였다라는 거예요? 판관비, 판매 관리비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뭐냐?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의 이제 그 매출액 대비 판관비를 비교해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10% 내외가 된다라고 해요. 전체 매출 대비 판관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시 타이스타젯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에 벌어들였던 게 8,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3억 가까이를 갖다 53억을 갖다가 판관비로 쓴다라고 한다면 무려 2만 %가 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때도 나왔던 것이 뭐냐? 회계 감리 자체가 한국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덜 빡센 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비자금으로 오너 일가한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파다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상직을 둘러싸고 있는 오너 일가한테 들어갔다 이런 의심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너 일가에 누구 일가도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문 일가, 문재인 일가도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이 갑자기 뜬금없는 5천만 원 출처를 알 수 있는 5천만 원 이거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도대체 문다혜가 독립생계도 안 되고 돈도 없다라고 하는 애가 어디서만 별장을 구입하냐? 모든 것들이 지금 미스터리인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서모 씨가 입을 다물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다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발광하고 있는데 왜 서모 씨는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인지 정말로 이혼한 것은 맞는지 이혼남 서모 씨의 정체 그 입장을 빨리 밝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